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입원자 수가 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변이 코로나19가 출현하며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나왔는데요. 네, 오늘 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브렉시트가 단행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29일 하루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3,700여 명으로 종전 최대치였던 3,600여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역시 12만 4천여 명으로 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급증으로 위중한 환자들에게 공급할 산소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주말을 거치며 16만 명 안팎으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도 29일 20만 천여 명으로 다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시즌을 거치면서 1월이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 3개월은 끔찍할 것이라며 2월로 접어들 때까지 하루에 숨지는 사람이 미국에서 3천 명,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에서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20대 남성이 미국의 첫 변이 감염자로 확인된 데 이어 두 번째 변이 감염자로 추정된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주 방위군 소속으로 같은 요양시설에서 의료직이 아닌 업무를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변이 감염자가 여행 이력이 없다는 건 주 전체에 걸쳐 더 많은 전파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또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5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3일 하루 영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981명으로 지난 4월 이후 최대입니다. 영국 정부는 변이에 의한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각 지역의 대응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 전체 인구의 78%인 4,400만 명이 사실상 봉쇄 수준인 4단계 조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강화된 건 전파력이 최대 70%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재 영국 확진자 중 60%는 변이에 의한 감염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새로운 변이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변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30일 코로나19가 보고된 지 1년을 맞아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위해 40억 달러, 우리 돈 4조 3,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66만여 명이었습니다. 월도부터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8,299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181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좀 누그러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정치권 소식도 좀 알아보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부장관에 여성을 지명을 했어요. 여성인 것도 눈에 띄고 또 앞으로 한반도 문제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이제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이제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이제 펜타곤 넘버 2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앉게 됩니다.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된 캐슬린 헉스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국의 부상 견제를 염두에 둔 아시아 중시 정책 시행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유럽과 중동의 경험이 집중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된 캐슬린 헉스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힉스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한국은 남아시아, 러시아, 중국을 향한 전략적인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돼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한반도에서의 협상 입지를 약화시키고 미국 국민과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능력을 해치며 중국 및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 위협에 맞서는 이점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였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힉스 지명자가 일단 여성인 것도 눈에 띄지만 군 출신이 아닌데도 이렇게 국방부 부장관으로 낙점됐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확실히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다른 행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투표라면서요. 네, 이제 미국 연방 상원의 다수당이 과연 어느 당이 될지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지난달 3일 대선 때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함께 치렀지만 두 석이 걸린 조지아주에선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주법에 따라 다음 달 5일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로 조지아 두 석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모두 이기면 양당 각각 50석이 되지만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은 한 석만 가져가도 상원 다수당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상원은 입법, 인사 인준, 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이 결선 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투표 전날인 다음 달 4일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공화당은 차기 행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은 바이든 당선인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그런 노력을 총력전을 현재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유럽연합 EU와 손을 잡았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유럽연합 EU와 중국이 거의 7년 만에 이제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 기업들은 중국 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EU와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7년간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EU 회원국들을 압박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왔던 터라 중국은 올해 EU와 투자협정 체결이 미국의 포위망 탈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또는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과 EU가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곧 종료가 되면서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되죠. 네, 영국과 유럽연합 EU 간 설정했던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그리니치 표준시 시간으로 31일 오후 11시에 종료가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영국은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영국은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중 72%가 참가해 52%가 EU 탈퇴에 또 48%가 EU 잔류에 표를 던졌습니다. 영국과 EU는 이후 협상을 진행했고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에 브렉시트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 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했습니다. 양측은 전환 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새로운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근까지 이견이 지속돼서 영국이 EU를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24일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양측은 상품 무역에서는 무관세, 무쿼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없던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생기면서 당장 새해부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U 회원국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또 그동안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고요.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